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칩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치적 재기 발판될 이재명, 윤석열 대결이다. 자, 오늘 대통령 선거 D-1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그랬었구나, 문재인의 한 수가 정말 기가 막힌 절묘한 한 수였구나. 그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을 한 그 문재인의 조치에는 정말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아주 절감하는 오늘입니다. D-1.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씨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2달 반 전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그 뉴스를 띄운 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려 했느냐 하면 지금 완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말하자면 박근혜 팬덤을 부활시켜서, 복원시켜가지고 보수를 분열시켜서 윤석열에게 치명타, 윤석열의 당선을 막으려고 하는 정말 고도의 지능전이었구나. 야, 정말 이거 대단한 절묘한 한 수였구나. 노영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순전히 박근혜 대통령 건강 때문이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순전히 건강상의 이유였다면은 사실 굳이 석방이나 또는 사면을 하지 않고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영민의 이야기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불가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합방한 진정한 의도가 뭐였느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을 복원시켜가지고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려고 한 거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간파한 거예요. 저자들이 나를 풀어주는 것은 저자들이 나를 풀어주는 것은 보수 우파의 분열을 노린 것이구나. 그러니 어떤 경우든 내가 침묵하자, 우선. 두 번째, 이게 보수 분열이든 아니든 간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내가 선언할 수 없으니 침묵 모드를 유지하자. 이게 분명한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대구 달성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보수의 성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구 달성군 유화읍 쌍계리 그 예비 저택이 이미 보수 우파의 성지가 됐어요. 보수 우파의 심장이 된 거예요. 보수 우파의 심장 속에 있는 심장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는 이 세력을 갖고 윤석열을 쓰러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 힘을 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인내심인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그 노림수를 박근혜 대통령이 파악한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감각, 선거의 여왕이라는 거, 이마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거, 정치 선거 고단수구나. 그대로 이번에도 입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닌 거야.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거지. 그러나 적극적 반대는 아닌 거죠. 왜? 만약에 자기가 적극적 반대를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낙선할 경우에는 그 보수 우파의 원망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파의 반발과 그 역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침묵이 금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팬덤이 완전히 부활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완전히 부활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팬덤이 완전히 부활했고 지지 세력이 99.9%가 복원이 됐다.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언론이 축소 보도하고 지금 우리들이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난 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예요. 엄청난 인파. 지금 이미 관광지 비슷하게 됐잖아요. 이른바 핫플레이스. 지지층이 완전히 복원된 거예요. 이걸 문재인이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못했구나.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적중한 거다. 근데 임기를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돌팔매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이 자기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막판 선거 2달 반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막판 2달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바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별 힘들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천운이에요, 천운.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맞아떨어가는 거야. 역사의 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탄핵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발판을 역사의 신이 만들어주고 있구나. 역사의 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이 물론 있지도 않지만 그런 인물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였다면은 설령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줬다고 해도 이렇게 급속도로 박근혜 팬덤이 다시 복원됐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자기 대통령 선거를 하러 돌아다녔지만 자기 뽑아달라고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걸 무슨 의미냐? 윤석열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그 좋지 않은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자동적으로 연상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팬덤이 복원된 거야.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으로 중심으로 향해서 몰려들었던 이 팬덤, 국민적 지지가 급속도로 더 빨리, 더 강하게 뭉쳐질 것이다. 참, 이게 아주 중대한 이야기야.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이가 돌아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을 도와줬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가 아니고 정말 무슨 원희룡 같은 사람이 만약 대통령 됐다면, 대선 후보가 됐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2달 반 동안에,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2달 반도 안 되죠. 불과 한 2, 3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내려가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뜨겁게 뭉칠 리가 없다. 자, 여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건 다행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천운이 굴러온 거예요. 자, 그런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주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순수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간에 순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적대 세력의 집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대 세력이야. 박근혜 대통령과는 근본적으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세력의 집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억측이 아니에요. 전혀 억측이 아니야. 여러분, 윤석열을 찍는 분들도 이건 명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재명이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요. 성남시장, 그리고 김부선과의 스캔들, 이 정도 정말 보잘것없었던 이 자가 어떻게 보면 삼류 양아치인데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게 뭐냐? 탄핵에 탄핵.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문재인보다 아주 강하게 이른바 혁명하자고 떠들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게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가 이재명.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이 나와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른바 보수 우파의 맹주가 지금 대구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을 도와줄 수 없는,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재명의 친북, 친중, 반일, 반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당선됐을 경우에 친일파와 미군 점령군의 합작품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이재명한테 협조할 수가 없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완전히 제2의 노무현, 제2의 노무현 정도가 아니라 노무현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한 이른바 좌파의 길을 걸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보수의 맹주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버려 둔다? 대구에서 그냥 알아서 맹주 역할하며 살아라? 그럴 리가 없는 거지. 그럴 리가 없는. 호시탐탐 정권 유지의 제물로
이용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거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탄생 정통성, 정체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데서 출발했지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 원칙이 바뀔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또다시 박근혜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이른바 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유지하는 그 수단과 도구로 쓸 수 있는 써먹고 싶은 아주 유혹적인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40%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철저한 진영 갈라치기였거든요. 이재명이가 이걸 가만히 둔다? 박근혜 대통령을 잡으면 좌파 진영이 물불 가리지 않고 뭉친다는 이걸 놓치겠냐 이거야. 이걸 놓치겠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수법 술수를 부릴 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거냐? 박근혜 대통령을 과연 도와줄 거냐? 어림없는 소리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번에 집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은 뭐냐? 탄핵 연합 세력인가? 탄핵 연합 세력. 구조적으로. 그럼 이재명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사실상 방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대결 국면을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좌파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 재물로 얼마든지 사용하고 싶은 거지. 이용하고 싶은 거지. 응? 다시 탄핵 때 반탄핵 구도. 친북, 반북, 친중, 반중, 친일, 반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철저하게 나누는 거야. 근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완전 이중대로 머물러.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재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이 집권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를 위해서는 솔직히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야. 유리한 상황이라기보다도 PR을 명백하게 가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 이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앞으로 이 전국을 헤쳐나가고 대응하는데 오히려 이재명이가 낫다는 이야기야. 오히려. 네? 이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경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거냐?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4년 9개월 동안, 그 지금까지 5년 3개월 동안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준비해온 이른바 탄핵 문제.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가게 되는, 윤석열이가 만약에 내일 저녁에 당선자로 확정이 된다면 이건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윤석열이가 일단 1라운드에서 승리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가능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염두에 뒀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예측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당선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는 그 방향을 설정했다, 이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윤석열이가 검사로서 직무를 다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그리고 내가 이재명보다 김대중 정신에 더 가깝다. 나는 노무현을 좋아한다. 사무치게 좋아한다는 모든 것이 이른바 국민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취해 나갈 그 방향과는 정면으로 다른 게 되는 거야. 정면으로. 정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과 겹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광의의 같은 진영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문제, 탄핵은 억울했다.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 내가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이런 목적에서 움직였을 경우에 이른바 지금의 야당 그 여론시장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의 결심과 판단력과 추진력으로는 해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거지. 이른바 내부 싸움이야. 내부에서 피아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틀림없이 나는 수박 보수들이라 봐요. 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윤석열이가 부상하니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윤석열 지지해야만 공사나 막을 수 있고 정권 교체 막을 수 있고, 이재명이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찍어야 한다고 하는 그 수박 보수들이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야 된다라고 대놓고 나올 거야. 대놓고 나올 거야. 이렇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윤카세 TV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하고 진실규명하겠다는 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진실규명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그 세력을 때려잡아도
이걸 탄압이라고 해도 이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재명 때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그 박근혜 팬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탄핵의 진실 규명, 명예회복 하도록 가만히 두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서 엄청난 세력이 자동적으로 몰리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걸 가만히 둔다? 대한민국 하늘에 태양이 2개 뜨도록 내버려 둔다? 권력은 그런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순응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순응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검찰에 붙잡혀 가기 전에 입고 나온 그 남색 외투를 입고 올린 머리가 아니고 묶은 머리로 머리를 질끈 매고 투표장에 나온 거. 그게야말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나는 결사항전의 나는 의지라고 봐요. 네? 이제부터 내가 밀리면 저 탄핵 세력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시라고 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결심을 했다고 봐요. 만약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어차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비주류의 길. 이명박 정권 때에 박근혜 친박계를 완전히 도륙을 했죠. 씨를 말리라고 했잖아. 씨를 말리려고. 이게 반드시 나는 재현될 걸로 봐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이게. 어림없는 소리다. 이게.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이 예고되는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밖에 나왔어요.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 선거 3월 9일이 끝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3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중하순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물론 예측하는 겁니다만 5일날 사전선거를 하신 거 보면은 사전투표를 하신 거 보면은 3월 9일부터 좀 떨어진 한 열흘이나 뭐 보름이나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 퇴원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단한 각오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에 내려가셔야 된다. 이번 대구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첫발이다. 그 첫발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2024년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다운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제1당의 깃발을 올리게 하는 것. 2024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2년 남았습니다. 총선이. 2024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이 땅에 제1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을 정말 G5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국가 중심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해진 겁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진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그 사저에 은둔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은둔하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정치적 복원, 복귀, 부활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궈야 됩니다.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그레이프프루트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하실 걸로 봐요. 정말 피눈물 나는 탄핵과 감옥,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나는 다른 인물이 돼서 나왔다고 봅니다. 뉴 박근혜죠. 그 뉴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책무는 뭐냐? 2024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4년 총선에서 이 땅에 보수 자유민주주의 우파다운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당이 여의도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로 봅니다. 예.